자, 방송하죠. 필립 니커우드의 섹스 듣고 왔습니다. 섹스. 오늘 주제가 광장 이명준 그다음 빛의 제국 김기영 뭐 이거에 대한 자, 서평인데 그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린다. 네, 들려요. 닥치고 있어요. 방송 네. 중이니까. 네. 아무튼 둘인데 광장에 이명준이 섹스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BGM으로 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유튜브에 그냥 CEX라고 치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영진 어린이 네. 빛의 제국 김기영을 중심으로 광장 이명준 두 사람을 정체성 차이로 읽어보기. 네. 왜 썼지? 이거요? 네, 왜 썼어요? 음, 제가 빛의 제국이라는 책도 읽어봤고, 광장도 한번 읽어봤었는데, 네, 어, 두 책이 약간 비슷비슷한 게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용은 비슷하다고요?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주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정리했었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거 썼었어요. 주제면 제 3세기 아세안 찬양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3세계, 뭐요? 제 3세기 찬양 그런 거요? 중립부 그거요? 네. 빛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빛의 제국은 어떤 내용이에요? 광장은 나 아는데 빛의 제국은 처음 들어봄. 빛의 제국이 뭐냐면요. 네. 그, 김영하 씨가 쓴 소설이에요. 그, 네. 네, 양파 양파가 다르네요. 알겠으니까 빨리 짓거리래요. 빨리 얘기나 하래요. 그지 양파야? 알겠, 음. 미안해, 양파야. 네, 김기영이 주인공이고요. 네네네. 그 속에는 총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장미란인가? 하여튼 그렇게 총 세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은 김기영이고,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김기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가 남한으로 간첩으로 내려오게 돼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간첩으로 나오는 지령이 끊기게 돼요. 다시 네. 말해서, 네네네. 음, 원래 당 지도부에서 내려오던 연락이 있었는데, 그 연락이 끊겨버리게 되니까, 자기가 뭐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쩌다 보니 결국 그냥 거기서 눌러앉게 살게 돼요. 네네네. 그런데, 네. 한, 그게 끊긴 지가 한 10년 이상 됐는데, 네. 그때 갑자기 연락이 오게 돼요. 다시 돌아오라고. 네. 내막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끊어졌는데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도 모르고. 10세기들이네. 네네네. 네,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남한에서 그냥 눌러붙어서 사는 걸로 그 음. 지령을 거의 무시하게 되고 약간 이런 내용이 중심이에요. 김기영 이야기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형 거 어떻게 생각해? 10세기들이야. 음. 잘 생각했어. 음, 톡. 역시 양파는 똑똑한 고양이. 음. 안 똑똑해? 집단 지성을 무시하지 마. 네가 이 새끼야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다고. 자, 아무튼 그래서 빛의 제국은 그런 소설이랍니다. 빛의 제국 김기영을 중심으로 광장 이명준 두 사람을 정체성 차이로 읽어보기. 빛의 제국 김기영을 중심으로 광장 이명준 두 사람을 정체성 차이로 읽어보기. 쉼표가 두 번 나왔고 네. 정체성은 이거는 왜 한자로 쓴 거예요? 정차할 때 그 정체가 그 정체 말고 또 다른 정체 있잖아요. 그 느릿하게 간다고 했을 때 그 정체. 네. 그거랑 읽다가 순간 헷갈려갖고, 이거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안 해서 헷갈려. 그냥 여기다, 안 헷갈려요. 아, 네. 다행이네요. 꼴값 떨지 마세요. 네. 그 정체가 느리게 간다는 그 정체가 네, 우리가 보통 정체성이라 그러면은 느리게 간다는 네, 그런 의미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헷갈려요. 아, 음, 네, 꼴값 떨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읽기에 앞서서 음, 자 출판사에서 돈 받고 쓴 거 아니죠? 아니요? 네, 그래. 이 글은 빛의 제국 주인공 김기영에게 초점을 맞춰 정체성 차이로 광장 주인공 이명준을 김기영과 비교해 썼다. 이 글은 썼다. 이 글은 썼다. 이 글은 썼다. 이 글이 쓴 걸까? 주어가 뭐지? 그렇네요. 내가 쓴 거구나. 그치, 네가 쓴 거죠.
예. 우리 영준이 어느 학과? 전공이 뭐지? 국문과입니다. 예, 국문과면은 맞춤표 씨발 맞춤 주수로 온 가지고 좀 틀리지 말아야지. 네. 국문과면 네네. 첫 문장부터 씨발 이러면 어떡해요? 먼저 김기영이 어떤 주수롱이 뭔지는 알죠? 예, 예. 네네네. 김기영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서술하고 그 다음엔 이명준이 어떤 정체성인지 간단히 서술한다. 이명준이 어떤 정체성인지 이명준이 정체성이다. 이게 동격이 됨? 이명준이라는 사람하고 정체성 이게 동격이냐고요? 이게 동격이 돼서 지금 이명준이 어떤 정체성인지라고 쓴 거예요. 음, 예. 아니면 이명준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라고 쓴 게 맞지 않을까? 둘 다 이명준의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둘 다 안 괜찮아요. 하나는 틀렸음. 하나는 틀렸다. 이명준은 정체성이다. 그런 말도 그러면 성립해야 돼요. 이게 이 문장에 맞으려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나요? 우리 영진이 몇 짤? 저요? 네, 내가 올해 21구나. 21네요. 21살. 네네. 초등학교 3학년도 이런 건 안 틀려요. 음, 자 그리고 두 정체성을 간추려서 정리했다.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 계속 한번 써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계속. 자 김기영은 네. 어떤 정체성인가? 음, 봐 이것도 이상하잖아. 김기영의 정체성은 어떤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음, 김기영은 어떤 정체성인가 말이 돼요? 김기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체성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 예, 아니면 김기영의 정체성은 어떤가 어떤 걸까? 그렇게 물어야 되지 네네. 않을까? 어, 아 맞아요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글쎄는 씨발 무슨 평소에, 글쎄예요 씨발 그냥 정체성이 말이 틀린 건데 음, 그 무슨 말을 할게 했는데 아니요. 그냥 그렇구나 싶어서요. 자 빛의 제국에서 주인공은 김기영이다. 김기영은 빛의 제국에서 주인공은 김기영이다. 이것도 문장이 좀 이상한데 보통 빛의 제국의 주인공은 김기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 그냥 빛의 제국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은 김기영이다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의미는 맞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죠. 음, 그죠? 음. 일상적으로 이렇게 써요? 일상적으로 이런 말 씁니까? 제가 의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왜요? 그 말 습관이 돼서 그런지 무슨 의 이런 걸 별로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럼 뭐뭐이란 말을 어떻게 대체 쓰는데? 그런 말이 나올 걸 보통은 잘 안 만들려고 하죠. 근데 여기는 의가 쓰여야 되겠네. 음, 그죠? 근데 아 스님이 맞아요 낫다. 아니에요. 맞냐 아니냐니까. 아, 맞냐 아니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의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쓰여야 되는 거예요 안 쓰여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 경우에는 쓰여도 되고 안 쓰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 쓰여도 되면 씨발 저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빛의 제국 주인공은 김기영이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가? 그래 그게 낫겠네. 음, 그냥 의를 쓰는 게 낫겠네. 의를 왜 안 쓰는데? 그냥요. 혹시 누구한테 협박당하고 있나?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의라고 쓰면 혹시 누가 때리거나 그래요? 아니요? 근데 왜 안 써요? 그냥 안 써요. 왜 안 쓰는데? 왜냐면, 그냥, 뭐, 무슨 의, 이런 말을 쓰면은 제가 문장을 너무 늘려 쓰거나, 아니면은, 의 해놓고 쉼표 띄우고, 의 해놓고 쉼표 띄우고, 이런 글을 예전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의를 아는 말을 안 쓰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밥을 많이 처먹어도 그래도 밥이 예를 들면 네, 고기 안 먹고 아니면 김치 같은 거 안 먹고 그냥 밥만 처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없지만은 네, 그래도 밥은 어쨌건 먹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의가 필요한 곳에서 네네. 너희들 써야지. 그래도.
안 그래요? 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그게?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그냥 안 쓰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안 쓰고 뭐 쓰는데, 그런 건 본인 의견이니까 좋은데 근데 써야 될 네, 땐 써야 될 거 아니라고. 그죠? 음, 네네. 김기영은 태어난 곳이 북한이다. 김기영은 태어난 곳이 북한이다. 김기영이 태어난 곳이 북한이다. 그리고 북한이란 공동체에서 남한의 간첩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남한에서 그리고 반복되네. 남한에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든다. 보통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확신이 깊을수록 보통은 보통은 또 두 번 반복되네. 그쪽에서 자기가 네, 누구인지를 찾는다. 그 확신에서 자기 정체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에 있는 어머니란 존재가 남한에 있는 어머니란 존재보다 더 클 때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두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늠한다는 얘기다. 거짓인지 사실인지가 아니라 단순히 스스로 믿는 분만 말하면 그렇다. 김기영은 이 가운데쯤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자. 자, 만으로 42, 내 삶은 과연 무엇이었나? 별다른 과오 없이 남들보다 조금 위험한 직업에서 커다란 실패 없이 안정되게 살아왔다. 처음 21에는 북에서 그리고 나머지 21에는 남에서 내 인생은 둘로 정확히 나뉘어 있다. 전도양양한 평양 외국어대학의 영어과 학생이었던 절반과 조용히 비합법적 이민자로 자발적 고아로 살아온 나머지 절반은 아무래도 아귀가 맞지 않는 퍼즐처럼 분리되어 나뒹굴고 있다. 이게 몇 년도 소설이지? 이게 2007년도요. 2007년도에 나온 게 초판이에요? 아, 2007, 제가 읽은 책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소설인 거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아, 아니다. 잠깐만요. 아, 그게 나온 건 2006년이에요. 아, 그러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근이네. 네, 2006년에 나왔는데, 아, 그거를 이제 제가 본 책은 2007년 판이어서 그냥 2007년 판으로 쓰는 게 맞겠지 싶어서 그렇게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장보단 최근이네. 네네. 자, 이런 생을 살게 되리라 예상하지 않았고 이런 생을 살게 된 후엔 이것의 반생을 잊어야 했다. 갑자기 전생을 알게 된 사람의 기분이 혹시 이럴까 잊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과거는 바이러스처럼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존재를 드러냈다. 빛의 제국 2007년판 325페이지. 지금까지 내가 읽은 부분 중에 가장 잘 쓴 문단이 있다면 바로 이 문단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글이니까. 음, 김기영은 자신이 살았던 북과 살고 있는 남을 떠올린다. 전화 소리 좀 줄여달라고. 잠깐만요. 지금 조금 줄였습니다. 자, 남을 떠올린다. 북에 있던 이전에 나와 남에 있는 현재 나는 비록 숫자이긴 하지만 완전히 반만큼 갈려진 삶을 살았다는 얘기다. 원래 김기영은 북에서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북에서 연락이 끊어지는 탓에 남한에서는 간첩이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살아갔다. 사실 김기영은 옛날에 살았던 공동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할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피동 표현도 많이 써요.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 원래는 지지를 잘 안 쓰는데, 이때는 썼었어요. 이때는 썼었네요. 의를 쓰세요. 차라리 피동 표현보다 그게 예, 훨씬 예, 나아요. 예, 예. 혹시 의사라는 말은 어떻게 쓰는데 의사란 말은 애서사 그렇게 쓰나? 네? 아니 농담한 거야 그냥. 아유 21짜리한테 농담도 못해. 하지만 이제 김경은 자기 공동체를 정해야 할 상황이 처해졌다. 북한에서 끊어졌던 연락이 갑자기 자기에게 왔고 그 연락 때문에 북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기영은 남북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남한을 믿느냐 북한을 믿느냐가 아니다. 남이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만한가 북이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만한가가 김기영이 생각하는 문제거리다. 의의를 많이 쓰면 일본어 같지 않냐고. 근데 의의를 써야 될 때도 있거든. 이거 방송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 예. 형주씨 의의를 만약에 안 쓸 거면 의사 같은 말은 어떻게 쓸 거예요? 의사 안 쓸 거임? 부끄러운 줄 의사요? 알아요 정말. 25살 본 게. 치료사? 아니 농담한 거 죄송합니다. 농담한 거예요. 네, 괜찮아요. 즉 김기영은 북과 남을 살만한가 축제를 골라버린다. 그렇게 해서 김기영이 선택한 공간은 남이다. 그러나 막상 북에서 자신을 데리려고 온 잠수함을 만날 때 김기영은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낀다.
이거 문단은 이렇게 왜 해놨어요? 왜 이렇게 놨어요? 한 문장 두 문장 쓰고 또 문단을 띄우고 문단을 띄우고 그렇게 놨는데 왜 그렇게 놨죠? 이거 문단을 이런 식으로 두루룩 두루룩 띄운 거요? 아니 그러니까 아, 문단을 왜 이렇게 띄웠냐고. 한두 문장밖에 안 쓰고 나서 또 띄웠잖아. 예, 예. 그 왜 그랬지? 아, 이게 읽기가 좀 편하지 않나 싶어서요. 안 편해요. 별로 안 편해요? 문단은 읽기 편하라고 나누는 게 네네. 아니라 예, 예. 글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음, 네. 니 좆대로 우리 바꾸지 마세요. 음, 우리 영진이 무슨 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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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 국문과에서 이런 거 안 배움? 국문과에서 글 쓰는 법은 아직 예, 강의 안 들었어요. 글 쓰는 강의는. 문단은 글의 내용이 바뀔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바꾸는 네. 거예요. 네. 잘 훈련된 동지들이 거기 있다. 그런 상점은 그에게 뜻하지 않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점점점 그는 20년 전에 자신과 해안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졌다. 빛의 제국 2007년판 383페이지. 음? 하지만 김기영은 북기 아닌 남을 선택했다. 김기영은 르네 마그리트가 만든 빛의 제국 연작을 연상시키는 해안에서 자기 운명을 긍정하게 된 인간 얼굴을 하게 된다. 빛은 영원함이면서 한 번에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 그리고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다. 황제가 다스린 나라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해안에서 터진 빛을 따라 빛을 사라지는 속성으로 풀이하자. 그렇게 하면 황제가 다스린 나라는 사라졌다는 뜻으로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영원함이란 속성으로 빛을 풀이해보자. 이렇게 되면 황제가 다스린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 사라진 제국이 북한이라면 과거 자신과 이별한 것이 된다. 반대로 사라진 제국이 남한이라면 남한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북한이란 관념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영원한 제국이 북한이라면 아직도 자기에겐 북에서 살았던 정체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영원한 제국이 남한이라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기 과거가 자기 생각에서 도사린다는 얘기다. 김기영이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길을 운명이라고 여기는지 소설책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마지막 목차에서 제목이 새로운 하루라는 점에서 짐작할 뿐이다. 따라서 김기영한테 새로운 하루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순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기영은 자기 정체성이 머무를 곳으로 남한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기영 엄청 많이 나오네. 김기영은 자기 삶의 중심이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타인을 떠올리는 정체성이다. 이것도 봐요. 정체성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김기영의 정체성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김기영은 정체성이다 이런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그러니까 그대로. 틀린 말이라고. 틀린 말. 음, 정체성이란 말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안 쓴다고. 네네. 예를 들면 김기영은 의사다 그런 말은 가능하거든. 네네. 근데 김기영은 정체성이다 그런 말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식성이라 그러잖아. 뭔가를 먹고 그런 거 네네. 있잖아. 그런 거를 예, 예. 예를 들면 이영진의 식성은 이러하다. 이영진의 네. 식성은 예를 들면 계란 육류다. 예를 들면 육류를 좋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이영진은 육류를 좋아하는 식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정체성도 그런 음,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런 의미구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첨부자 뒤지기 싫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아, 예. 네. 자, 공동정권 쌤이다. 자, 드디어 빛의 제국인가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예. 일단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읽은 바로 제가 이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글의 기복이 굉장히 네네. 많이 심합니다. 굉장히. 네네. 어떤 부분은 존나 못 쓰고 어떤 부분은 그럭저럭 잘 썼어요. 네네. 예를 들면 네. 이 앞쪽 네. 부분과 이쪽 부분을 쓴 사람과 이 아래쪽 부분을 쓴 사람이 난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음, 예, 예. 혹시 뭐 이 앞쪽 부분 쓰고 나서 한 달 뒤에 저걸 쓰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 그건 아니죠. 한 달은 아니고, 처음 쓴 다음에 하루 묵혔다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고치고 해서 한 사흘쯤 걸렸던 것 같네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네. 기복이 너무 심하고 차이도 너무 많이 나요. 일단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음, 네, 전화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얘기해달래요. 전화하는 사람, 아, 나구나. 예. 네.
근데 사실 근데 저분 설국 씨랑 남자임. 닮았어요. 남자임. 그러지. 자, 이따금 광장과 빛의 제국을 비교해서 분석한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남자한테는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들어서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여기에서는 아, 예. 임영준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간단하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광장을 얘기해보자. 소설 광장은 1960년에 최인훈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이다. 60년은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해였다. 군사정변 아닙니다.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아, 족같은 쿠데? 족같은 쿠데타. 기주의자 아, 새끼의 쿠데타임. 자,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4.19 혁명과 군부 독재를 빚어낸 5.16 군사정변 이 둘 사이에서 광장이 등장했다. 쿠데타. 광장에서 주인공인 임영준에게 진정해요. 북한은 뭉쳐서 행동하는 광장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개인이 머무르는 밀실이 없는 곳이었다. 반대로 남한은 밀실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뭉쳐서 행동하는 광장이 없는 곳이었다. 아, 밀실 광장 이 얘기 되게 오랜만에 듣네. 이걸 읽은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예. 6.25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임영준은 전쟁이 끝났을 때 남한으로 가느냐 북한으로 가느냐를 결정해야 했다. 이때 북한 장교와 남한 장교가 임영준을 설득하여 자기네 나라로 오라고 하는데도 임영준은 중립국을 부르짖는다. 이후 임영준은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 오른다. 하지만 완벽한 중립국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 저도 읽어봤어요. 저도 수능 때문 아니었는데 저는 소설 같은 거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은 책을 안 읽으니까. 자, 그런데 임영준은 현재를 살다가 중립국을 선택할 때야 비로소 자기가 살았던 환경을 떠올린다. 남로당 경력이 있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혹시 박정희인가? 박 아니죠? 아닙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 박정희, 남로당 중에 박정희도 있었거든. 그 아버지 때문에, 맞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여자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그 자리에 처해 있는 자기를 생각한다. 왜냐하면 임영준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싫어지면 떠나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남원이 싫을 땐 북한으로. 안녕하세요. 북한이 싫어지자 중립국으로 떠나버렸다. 그런데 중립국으로 떠나봤자 북한이 남한이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배에서 바다로 떨어져 죽었다. 싫어서 떠나려고 했고 떠나봤자 똑같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이다. 따라서 임영준은 자기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하고 타인을 중심으로 자기를 선택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정체성이, 이건 조금 나은데 이것도 좀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임영준은 정체성이란 말보단 낫네요. 예. 문장을 좀 교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4. 임영준과 김기영을 정체성 기준으로 간추려서 비교하기. 김기영은 임영준처럼 광장과 밀실을 만들어 남국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북과 남만을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김기영은 북한에 살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간부들을 떠올릴 뿐이다. 또 남한에 사는 아내, 외국 영화를 같이 작업하는 직원, 북한에 살다가 남한으로 온 노인과 친구 따위와 함께 했던 일을 떠올릴 뿐이다. 또 김기영은 과거 자기가 살던 환경이 중심이 아니라 스스로가 중심이다. 자기를 기준으로 환경을 떠올리면서 살아갔다. 이 때문에 김기영은 삶을 택했다. 반면 임영준은 앞서 보았듯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진절머리가 나서 뛰쳐나온 것이다. 자기 삶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하고 타인을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기만 했기 때문에 죽음을 고른 것이다. 곧 김기영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고 임영준은 타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보는 게 알맞을 것이다. 다만 임영준은 타자를 거친 기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죽음을 고른 것이라 보는 게 군더더기 같지만 정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 글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다. 지금 일단은 몇 포인트야? 11분쯤이죠? 11포인트네. 일단 10포인트로 한번 네네. 줄여볼게요. 네네. 11포인트를 했을 때 요게 3장이에요. 3장. 네네. 3장이고 그 중에 줄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인용문하고 다 제외하고 나면 인용문도 사실 뭐 꽤 있구나. 아무튼 인용문 요 두 문단 제외하고 나면 대략 한 2장 반이 좀 덜 될 거예요. 2장 반이 좀 덜 될 거예요. 지금 이것도 3장이 꽉 차는 게 아니라 2장 반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걸 다 제외하면 대략 한 2장쯤 되겠구나. 2장이라 하자. 2장이라면 네. 제목은 빛의 제국 김기영을 중심으로 광장 임영준 두 사람을 정체성 차이로 읽어보기라는 건데 근데 네. 정작 빛의 제국하고 광장에 대한 소개도 되게 부실하고 그리고 네네. 김기영과 임영준의 정체성을
김기영과 이명준이 자기 정체성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예, 그죠. 그거를 지금 마지막을 글을 읽어보니까 김기영은 이제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이명준은 자기 외적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쓴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예. 그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좀 많이 좀 그래요. 후달린다. 호달리는 네, 게 아니죠. 그냥 부실한 거예요. 이거는 부실하다. 광장도 한 말 그대로 이제 한 권짜리 소설이고 빛의 예. 제국은 단편인가? 빛의 제국. 예, 그것도 장편 소설이긴 합니다. 장편이죠. 예, 빛의 예. 제국도 장편이면은 사실 그 두 소설을 이것저것 뜯어보면서 예를 예, 들면 이걸 예. 이걸 평론이라고 한다면 예. 두 소설을 이것저것 뜯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표현되고 또 이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그걸 세세하게 잘 서술을 한다 그러면 대략 예를 들면 A4 한 10장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예. 8장에서 10장 사이 정도? 만약에 그게 네. 적절한 분량이라고 난 생각한다면. 근데 음, 그거를 A4 두 쪽에다가 우겨 넣으려 그러면은 사실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지금 가출소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지막 김기영과 이명준의 비교를 좀 더 내용이 붙어야 될 듯한데요라고 해주셨는데 그것대로 내용이 지금 좀 많이 그런 거예요. 광장 네네. 안에서 이명준이 예를 들면 여기선 지금 단적으로 그냥 이명준이 어떻다라고만 얘기했지만은 소설을 읽어본 예, 사람이 예. 알겠지만은 네네. 나처럼 이제 읽어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마 알겠지만은 나처럼 읽어본 지 오래되거나 아니면 읽어보지 않았거나 한 사람들은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소설 안의 상황들을 음, 가져와가지고 많이 가져올 필요는 네네. 없지만 그걸 가져와가지고 왜 네네. 이명준이 자기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자기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음, 그 이영진 어린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네. 글을 써야 된다는 네. 거예요. 반대로 이제 빛의 지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명준인가? 김 누구야? 김기영인가? 김기영에 김기영이요. 대해서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해야겠지. 음, 입증 과정이 되게 부족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수조도 아니고, 네, 이도저도 아니에요. 네. 다른 글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실 분들은 지금 좀 적어주세요. 아무튼 좀 나는 이제 사실은 평론이나 문학 같은 걸 전공하진 예, 예. 않았지만은 네네네. 그래도 적어도 걔들이 국문과 보통 이제 국문과 졸업한 놈들이 아마 그런 걸 하겠죠, 그죠? 예, 예. 국문과 졸업했고 그리고 자기가 글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평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네네. 것처럼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네.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논증하고 입증하고 그걸 토대로 글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네. 일단 요 글의 핵심은 그거예요. 김기영하고 네. 이명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네. 소설에 나오는 건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빛의 제국에서 김기영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자기의 삶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나요? 글이 돼 있나요? 글이 나와 있나요? 그런 문장이? 그렇게 쓰여진 문장 자체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네네네. 광장에서도 이명준이 자기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가 쓰여져 있나요? 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니면 최인훈이나 아니면 여기 빛의 제국 예. 그 작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양반들이 네네. 혹시 뭐 다른 인터뷰나 아니면 자기 그 음, 서문에다가 그렇게 글을 썼나요? 네네.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은 네네. 이영진 어린이의 주장인 거예요. 네네네. 주장이죠, 그죠? 예, 예. 네가 주장하고 싶은 바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그 주장하는 바를 입증해야 되는 거고 입증해야 되는 게 이제 음, 글 쓰는 사람들이든 뭐 아니면 교수든 아니면 대학원생 새끼들이든 아무튼 걔들이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걸 입증하려 그러면은 이 두 쪽짜리 글 가지고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용 음,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부족하고 주장하는 바는 어쨌건 있다는 건 주장하는 바가 있다는 건 좋게 봐줄만 한데 근데 그 예, 외적으로는 너무 예. 나쁘다 다들. 그 네, 외쪽은 다 나쁘고. 그렇죠. 말씀대로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좀 더 자세하게.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나?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는 것 같네.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고. 네. 네네. 그래서 이영진 어린이는 지금 학부생이죠, 그죠? 네. 네, 학부생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드렸지만은
네네. 학부생이니까 A, B, C, D로 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저는 C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 감사해요. 씨발 C 마이너스면은 죽방을 날려야지. 이 글은 왜 제가 쓰게 된 독하면 알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왜 쓰게 된 거예요? 뭐 계기 같은 게 이거 있어요? 그냥 언제 한 번은 이제 평론을 써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걸 소재로 쓰면 좋겠다 해서 빛의 제국이랑 이 광장이게 비슷하기도 하고 이따금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교해 써놓은 글들이 한두 개씩 있어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게 됐었어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뭔데? 소설을 쓰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쓸 줄 알아야 내가 그래도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마음으로 써야겠다 이런 걸 제대로 줏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써봤는데 네. 내 생각에는 예를 네네. 들면 평론을 써서 평론을 쓸 수 있어야 소설을 쓸 수 네. 있다는 거는 나는 그건 너무 도식적으로 본 것 같고, 네네네. 평론을 쓴다는 의미가 다른 예. 사람이 쓴 소설을 이것저것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예예. 평론이 원래 그런 글이잖아. 그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쓸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각 소설들에서 그런 주장들을 뽑아내고 그 주장들을 네. 가지고 잘 네네. 입증해내고, 그죠? 네. 근거도 잘 들고 분석도 음흠.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예. 얘기니까, 음. 그거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요 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C-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글이고, 음. 예. 그래서 좀 더 양도 많이 늘려야 될 거고, 그 네. 주장을 상세하게 입증하려 그러면 당연히 양은 네네. 늘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예예. 왜냐하면 이제 쓸 말들이 많아지거든요. 예예. 질적으로도 조금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 알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예. 처음 해보셨는데 소감은? 소감이요? 네. 이렇게 냉정하게 뭔가 검사를 받아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받아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는 C-. 네, 너는 C-. 재수강하면 되겠죠. 재수강해야죠. 하지 마세요, 죄송. 생- 생각이 많을 수 있으나 그것을 표현할 때 좀 더 축약하기보다는.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치세요, 빨리. 음? 아니. 아, 처음엔 장황하게라도 쓰는 게 좋을 듯. 저는 장황하게 쓰는 걸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문장이 길어지는 네네. 건 별로고, 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바가 만약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길게 쓰는 건 좋은데, 네. 뭐 아무튼 뭐 그 정황이 쓰든 말든 뭐 이 글 자체가 지금 워낙 좀 많이 그 양적으로든 질적으로 떨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좀, 예예. 다시 한번 써보든지 아니면은 다른 글에서는 이제 좀 더 잘 써보든지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끝. 음. 좀 고맙습니다. 좀 잘 쓰세요. 예, 네, 좀 잘 쓰세요. 그 예. 21잖아요. 그러면은 나 같은 네네. 늙은 30보단 잘 써야죠. 음, 홍윤 씨. 아마도 쓰고 싶은 말 다 때려놓고 빨리 쓰세요. 읽어주고 있잖아요. 빨리 쓰세요. 출연 나가야 한다는 뜻인 듯.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즐겁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 말씀 맞아요. 그 말씀 맞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왕이면 더 잘 쓰면 좋지. 가끔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쓰기 첫걸음 이영진 어린이의 첫 방송이었고, 다음번에는 아마 5주쯤 뒤가 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예. 낮게 글을 쓰길 바랍니다. 자, 방송 끝. 수고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전화 끊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 요 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장은 있는데요. 주장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주장이 있기 때문에 D-가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제 4번에 표현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요건 D-가 아니에요. 만약에 주장도 없었으면 저는 D-를 줬을 거예요. 근데 주장이 있기 때문에 D-는 아니고 C-인데 주장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굉장히 게으르고, 왜냐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게으르고, 그래서 못 쓴 글이 돼버렸어요. 이걸 만약에 소설 내용을 이것저것 잘 분석하면서 잘 썼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장황하게라도 잘 썼다 그러면 아마 그거는 C-에서 아마 B-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문장이 좀 많이 편차가 심해요. 어떤 문장은 되게 이상하고요. 뭔가 비문은 아닌데 좀 비문 같은 그런 문장들이 많고, 어떤 문장은 비문이고, 어떤 문장은 또 그럭저럭 잘 썼고, 예를 들면 특히 이쪽 부분 문장은 그럭저럭 난 잘 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위쪽 문장은, 요 문장들은 뭔가 좀 되게 별로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맨 처음에 요 문장 같은 경우 일단 별로라고 생각돼요. 이게 좀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21살이다 보니까 글 쓰는 스타일이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은 이걸 봤다가 어제는 내일은 저걸 보면은 또 글 쓰는 스타일이 바뀌는지,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문장을 유리하게 쓰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은 적어도 문장을 똑바로 쓰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바로 이제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교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많이 들어요. 네,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처음 할 때 저 누구냐,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때는 없으셨구나. 옛날에 뭐지, 글쓰기 첫걸음 첫 방송 때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학부생이 쓴 글인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열변을 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구글보다는 뭐 어떤 점에서 낫고 어떤 점에서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좀 더 잘 쓰면 좋잖아요. 이왕 쓰는 거, 그죠? 이왕 쓰는 거 잘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C-를 했습니다. 10점 만점의 점수로 드린다면은 저는 5점? 4점에서 5점? 4점에서 5점 정도. 그 정도. 주장이 있기 때문에 4점에서 5점이고, 주장이 없었다 그러면, 주장이 불분명하거나 없었다 그러면 저는 4점이나 3점 사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낮은 점수긴 한데, 근데 뭐 낮은 점수긴 한데 이게 좀 다음번이나 아니면 다다음번에 그렇게 또 교정을 받으면 그때는 또 훨씬 잘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로 끝냅니다.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